저는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런 열망이 많으신데 그동안 박원순 시정 10년 동안 사실상 이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소위 못하게 할 거냐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안정등급을 B등급 받은 지도 이미 10년이 됐는데 사실 최근까지도 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정부가 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바로 투기 수요 때문이다 하면서 24번의 부동산 정책 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투기 수요다 해서 첫 번째로 이 지역을 비롯해서 거래 허가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4평에서 30평대로 이사 가려는 주민에게 꼭 이사 가야 되겠느냐? 이거 거래 허가해 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공무원들이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더 좋은 집, 더 편한 집에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이거조차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부였습니다. 또 투기 수요를 이유로 해서 얼마나 세금을 올렸습니까? 이제 우리 서울 시내의 집값의 평균이 9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9억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분이 50%가 넘습니다. 종부세 기준이 9억입니다. 지금 모두들 어떻게 보면 서울에 주택을 가진 분들의 절반이 종부세로 고통받아야 됩니다. 종부세뿐만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재산세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렇게 세금을 올렸습니다. 이러면 집 할 것이다. 이러면 투기 수요가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급은 무조건 틀어막고 투기 수요이니까 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범죄자이다. 이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가하고 이제 부동산을 사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원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까지도 마구 침해하는 것을 시행했지만 결과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습니다. 뭐냐? 이것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만약에 이러한 무능하고 잘못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정부의 민주당 출신의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최악의 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합 막아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재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이 그동안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추진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제도로서 추진이 못되게 했던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높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이 허용한 용적률보다 서울시는 그 용적률의 60% 내지 70%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용적률 제대로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곳 음마아파트는 실질적으로 300%까지 용적률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50%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300%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용적률 찾아드리겠습니다. 또한 층고 제한으로 수익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5층 층고 제한 풀어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의 각종 규제를 해제해드리는 것, 풀어드리는 것만이 저는 도시 주택 공급이 확대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풀어드리겠다. 음마 아파트뿐이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지역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각종 규제 풀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심의 기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습니다. 원스톱 심의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물론 주택 공급이 앞으로 추후 계속 진행될 거라는 그런 시장의 심리 때문에 부동산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 주택 가격이 9억이 넘었습니다. 이 9억 넘게
대부분의 주택 가격이 9억이 넘음으로 인해서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노인들의 경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 세금, 재산세 50% 깎아드리겠습니다. 또한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12억 이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재산세 50% 깎아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공시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이 세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사실은 집이 없는 분들, 집을 사고 싶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도저히 집을 사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정부가 막아놓은 부분이 있지만 대출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초저리 장기 대출을 하는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초저리 장기 대출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청년들의 주택 또 신혼부부의 주택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기지라든지 이런 서울시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이용해서 반값 아파트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저는 이제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은 가질 수 있게,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게,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그리고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은 지을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집을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꿈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이제 저랑 협업해서 일하시겠다고 하는데 유경준 의원님께서 앞으로 좀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장님 한번 말씀하시죠. 이 정부의 가장 실정이 부동산 정책이고 그 실정을 다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이 이제 우리 당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첫 번째 방문해 주신 우리 나경원 전 대표님 방문해 주셔서 저희 강남구와 더불어 서울의 맞춤형 주택 정책 그리고 세금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당선돼서 서울시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국제도시지 강남과 강북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서는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들은 다 뜯어고치고 새로운 정책으로 서울과 강남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고 세금 정책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마 현장에 와서 보시고 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로 좀 말을 했는데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출마 선언에 대해서 좀 제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그런 발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진실에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시장이 된다면 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지금 벌어진 현상에 대해서 다시 진상조사 철저히 하고 그리고 재발담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뒤집었던 그 무공천, 이 당원당규 뒤집었던 거 지금이라도 좀 서울 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건 뭐 어떻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 이번 선거에 후보자를 내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 일이다. 적어도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에서 손실보상제 논의, 한 가지 여권에서 손실보상제 논의가 좀 있잖아요. 지급 시기를 놓고 총선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김종인 위원장이나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지급 시기는 좀 어느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여권의 대권 주자들의 사실은 대권놀이 같은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익금리제로 시작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보면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드십니다. 코로나도 작년 10월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기 어렵고요. 다만 손실보상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우 신중하게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러한 보상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접근을 통해서 해드릴 필요가 있다.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께서 삶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자원으로 모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로나 위기는 금년 말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약, 숨통 트임론이라는 것이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3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한 달치 임대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숨통 트임론이라는 초저리 장기 대출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드린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버틸 수 있는 기초 자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냥 내기는 뭐 하겠어요. 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희석 풍석이나 이런 거라 가지고 바람이 불어 뭐 자꾸 떨어진다고. 이것도 뭐 시멘트 같은 게 아 이게 스마트죠. 근거하지 위험하지. 이게 넘어지거나 어떤 상황들이 이게 빨리 생각하는 게 없어요. 커피가 아니고 녹물입니다. 녹물이에요. 커피가 아닌 녹물. 이게 커피가 아닌 녹물입니다. 예, 기자 여러분 이게 커피가 아니고 녹물이에요. 녹물. 녹물 아파트. 녹물 아파트. 이게 이제 치동의 명물. 그 계단 그 복도에 있는 게 금이 가 있는 현상. 다 금이 가고 또 바닥에 네. 금이 갑니다. 금이 가고 여기 창가에 벽. 거기 다 금이 네, 갔네요.